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머릿속에 쫙 그려보시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스마트폰 화면부터 켜시잖아요. 네,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러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딱 꽂혀 있고 거기서 요즘 제일 화제라는 경제 채널 같은 게 막 1.5배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죠? 동시에 손가락은 쉬지 않거든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계속 위로 쓸어 올리면서 그 단체 채팅방에 쌓인 수십 개의 메시지를 막 스캔하시잖아요. 그니까요. 우리는 진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듣고 읽고 막 소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네, 어떤 점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지식이나 타인의 목소리를 내 뇌에 쏟아 부었는데도 밤에 딱 침대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이 되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맞아요.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고요. 네, 세상 모든 트렌드는 내가 다 꿰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 약간 그런 거죠. 사실 바로 그 공허함이 현대 신경과학이나 심리학에게 되게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오, 진짜요? 네, 우리가 그 물리적인 소리나 정보의 파편들에 놓은 끊임없이 고막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내 삶을 이끌어갈 중심축,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신호는 전혀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맞습니다. 완전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보의 풍요가 오히려 지혜의 빈곤을 초래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와, 정보의 풍요가 지혜의 빈곤을 불렀다. 이거 참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래서 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묘한 피로감이나 방향 상실을 느끼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저 얕은 정보만 나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쫙 맞춰서 여러분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건져 올리는 게 오늘 저희 임무니까요.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해보아할 출처는요. 2026년 4월 8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봉양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에서 전하신 설교 문하고 그 영상 기록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본문 핵심이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바탕이더라고요. 맞아요.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종교적인 강연이나 텍스트라고 해서 특정한 틀에 갇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쵸. 이 자료를 되게 꼼꼼히 분석해 보면요. 끊임없는 소음하고 도파민 중독에 짓눌려 사는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에 본질적 의미를 묻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개인의 심리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아주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텍스트 도입부를 보면 고대 중동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솔로몬, 네,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솔로몬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 눈부신 성공, 번영의 대명사로 인식되죠.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성취를 이룬 자아의 표상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아이콘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지점은요. 자료가 이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네,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이건 아주 내밀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잠깐만요. 솔로몬은 이미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었잖아요. 솔직히 당장 내일 대출 이자 갚아야 하고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으려고 매일 실적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들한테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눈앞의 구체적인 성과, 그 솔로몬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관계인 여디디아라는 정체성이 더 근본적이다. 이건 솔직히 너무 현실 모르는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이 치열한 사회에서 당장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당장의 생존이나 성과 중요하죠. 하지만 원본 자료가 짚어내는 역설의 핵심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무엇이 토대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 순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인간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파레소나, 즉 솔로몬이라는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맞아요. 체면 차리느라 에너지 엄청 쓰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건 결국 자신이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내면의 닷, 바로 그 여디디아라는 정체성입니다. 아, 내면의 닻이요? 네, 자료는 솔로몬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왕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내면의 닷이 아주 굳건히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닻이 없는 배는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돛이 커도 막상 폭풍우가 오면 가장 먼저 뒤집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막 이력서를 화려한 스펙으로 꽉 채우고 소셜미디어에 완벽해 보이는 삶 전시하면서 솔로몬이 되려고 엄청 발버둥 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정작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내면의 관계망은 그냥 방치해버리고요. 결국 속이 텅 빈 채로 막 달리기만 하니까 밤마다 그토록 불안했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내면의 닷, 그 여디디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자료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구했던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타인의 필요, 그리고 절대자의 신호에 주파수를 딱 맞추는 태도죠. 듣는 마음이요. 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관점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 되게 묘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너무 많은 걸 거의 폭식하듯이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 아예 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귀로만 너무 많이 듣는 것에 있다고 막 꼬집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보는 진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내 삶의 맥락 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능력, 즉 수용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이 기이한 인지 상태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합니다. 그 밑빠진 독이라는 비유가 뇌과학적으로도 대단히 정확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하루 종일 정보를 소비할 때 뇌에서는 새로운 자극 때문에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 뿜뿜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보들은 단기 기억 영역에 잠깐 머물다가 다음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냥 곧바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네. 지식이나 정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지혜로 변화되려면요. 그걸 곱씹고 내 삶의 맥락과 연결하는 숙고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숙고의 시간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음을 채워 넣느라 그 정보가 내면의 고일 틈, 그러니까 독의 밑바닥을 형성할 시간을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와, 제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하는 둠 스크롤링이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네요. 수십 수백 개의 쇼폼 영상이랑 엄청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면서 뇌에 막 마구잡이로 쏟아붓거든요. 네, 1초 단위로 막 넘기시죠? 네, 1초 단위로 새로운 시각, 청각 자극이 들어오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뜨면 그 수백 개 영상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내 삶의 방향을 1mm라도 틀어놓나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저 극도의 피로감만 남길 뿐입니다. 수많은 소음을 막 소비하지만 정작 간직하는 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텅 빈 밑빠진 독 상태인 거죠. 바로 딱 그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가 의미 없는 그 엄청난 양의 소음을 처리하느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네, 뇌가 지치죠. 그러면 정작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싹 들어야 할 아주 미세하고 결정적인 신호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아, 결정적 신호를 놓친다. 이 자료가 던지는 통찰이 진짜 뼈아픈 이유는요. 이 밑빠진 독 같은 정보 소비 방식이 단순히 지적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번지나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실, 즉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번져갈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예화로 증명을 해주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40대 가장 이야기 읽으면서 솔직히 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되게 공감되셨죠? 네,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쩌면 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남자분은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뼈 빠지게 일한 성실함의 대명사예요. 딴짓 한번 안 하고 가족 생계랑 미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갈아 넣었죠. 정말 헌신적인 가장이네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되게 충격적인 선고를 듣습니다. 당신은 집에 같이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요. 게다가 자녀들조차도 아빠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벽이랑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피하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가장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밖에서 겪은 수모나 피로, 가족 부양하려고 견뎌낸 시간들이 한순간에 전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억울함이랑 절망감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엄청 억울하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항변이 진짜 목 끝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장이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밝혀진 원인이 너무 뜻밖이면서도 되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떤 원인이었나요? 이분은 직장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말, 거래처가 요구하는 조건, 주식시장 동향, 뉴스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소리는 완벽하게 음소거 처리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가장 중요한 목적 대상의 목소리 말이죠. 맞아요. 자신의 피로왕, 스트레스에 갇혀서 아내가 겪는 정서적 고립의 신호를 무시했고 자녀들이 보내는 불안이랑 구조 신호를 그냥 투정으로 치부해서 아예 안 들었던 겁니다. 안타깝네요. 자본주의 사회가 주입한 공식,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고 결제 서류를 완벽히 처리하는 것만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언어라고 단단히 착각했던 거죠. 가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죽어라 달렸는데 정작 가족이 보내는 주파수에는 채널 자체를 안 맞춰놨던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큰 맥락하고 연결을 해보면요. 이 예화가 왜 이 텍스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되게 명확해집니다. 원본 자료는 잠언 2장 6절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지혜의 본질을 아예 새롭게 정의하거든요. 오, 어떻게 정의하나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지식도 아니다. 지혜는 대상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다. 이렇게요. 관계 그 자체다? 네, 이 40대 가장의 실패는 그가 밖에서는 되게 훌륭한 기술자이자 지식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사랑하는 대상과 주파수를 동기화하는 그 관계적 지혜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아, 기술은 있는데 관계가 없었던 거군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매몰돼서 목적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와, 지혜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진짜 엄청나네요.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내고 내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유능하다고 막 인정받아도 결국 내 삶의 가장 깊은 것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미세한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아예 고장나버린 우리의 귀는 결국 어떤 소리를 향해서 열리게 될까요? 우리는 그 공허함을 도대체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아주 위험하고 본능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기제요? 네, 현실의 복잡한 관계망에서 실패하고 막 불안감이 커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뇌가 처리하기 쉬운 정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나의 편견을 막 쓰다듬어주고 내 불안을 되게 손쉽게 잠재워주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리만을 맹목적으로 막 쫓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 확증 편향의 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수위 높고 강렬한 비유를 들어서 막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수위가 꽤 높죠.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나 일관된 음성에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쇼칭한 이야기만 막 갈구하다가 결국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극단적인 이단 종교에 빠져들거나 심지어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되게 명확히 해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에서 특정 종파나 종교에 대한 어떤 찬단 입장을 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아닙니다. 원본 자료의 화자가 이렇게 좀 수위가 높은 극단적 예시를 사용한 건요. 인간이 진실을 대면하는 대신 내 편견을 입증해주는 자극만을 쫓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 심리적 붕괴 메커니즘의 위험성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쓴 수사적 장치다. 저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짚어주심입니다. 그 종교적 비유의 핵심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일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내 정치적 성향, 내 분노, 내 믿음, 이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만 쏙쏙 골라보면서 거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이러면서 도파민을 막 분출하잖아요. 아, 진짜 뼈 때리네요. 다들 그러고 있죠. 딱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원본 자료는 이 현상을 음식에 기가 막히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 비유요? 어떤 비유인가요? 매일같이 되게 화려한 사내짐이, 막 미각을 자극하는 별미, 자극적인 맛집만 쫓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땐 되게 좋겠네요. 네, 먹는 그 순간 혀는 엄청 즐겁겠죠?
근데 그런 식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사증후군 오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겠죠. 그렇죠. 반면에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아도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푹 끓여낸 약간 슴슴한 집밥 있잖아요. 그건 당장의 미각적 쾌락은 좀 덜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네요. 정크푸드처럼 내 입맛에만 딱 맞게 정교하게 가공된 정보들은 알고리즘이 가만히 누워있는 내 입에 그냥 계속 떠먹여주잖아요. 네, 알아서 다 세팅해주죠.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즉각적인 쾌감만 줍니다. 근데 진정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집밥 같은 진리는 내가 직접 씹고 삼키고 내 안에서 막 소화시키는 그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지혜는 결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위로 쓸어 올린다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저 얻는 게 아니다. 텍스트는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보배를 찾듯이요. 이건 엄청난 노동력, 그리고 땀, 치열한 의지가 딱 수반되는 아주 능동적인 탐색의 과정입니다. 자극적인 별미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 삶을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집밥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되게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2026년 봉양교회의 이 텍스트는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어떤 윤리적 지침서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보편적인 메시지죠. 끊임없는 알림음이랑 막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질식해가는 현대의 사회에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생존 방식을 아예 다시 세팅하라는 아주 절박한 경고장입니다. 무언가를 듣는다는 건 그냥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 파동을 인식하는 그런 수동적인 물리적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건 나의 편견을 딱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과 필요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고도의 인지적 행위입니다. 인지적 행위요? 네.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고요. 궁극적으로 내 삶이 향해야 할 굳건한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치열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막 탐구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오디오북 듣고 기사를 소비하시는 우리 열정적인 청취자 여러분. 네, 다들 되게 열심히 사시죠. 혹시 지식이 막 무한히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깊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시진 않았나요? 때로는 맹목적으로 많은 정보를 막 긁어 모으는 그 강박적인 행위 자체가 정작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진짜 목소리를 소음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더 깊은 미로 속으로 확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최고급 생수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도 단 한 방울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니까요.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방향상실감으로 가득하다면요. 더 많은 자기계발서나 새로운 트렌드 분석을 귀에 꽂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잠시 멈춰 서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정보의 컨베이어 벨트를 딱 끄고 독에 깨진 밑바닥을 수리할 시간입니다. 밑바닥을 수리해야 한다. 네, 그 수리의 첫걸음이 바로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고 누군가의 신호를 온전히 받아 간직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처음에 상상했던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이어폰에 낀 채 그 끝없는 정보의 소음에 파묻혀 길을 잃고 서 있던 우리 모습 말입니다.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이제는 그 이어폰을 아주 과감하게 빼버리고 밖에서 막 쏟아지는 소음 대신에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망 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매일매일 내 뇌에 어떤 소리를 허락하고 어떤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느냐,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아요.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면서 당신의 주의력을 막 갉아먹는 그 수많은 정보의 알람들 속에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음소거해야 할 가짜 소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음소거해야 할 소음.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음이 딱 물러간 고요한 빈자리에 마치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귀 기울여야 할 단 하나의 진짜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